여러분, 부동산 세금 이거 장난 아닙니다. 세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당장 여러분도 생각나는 게 부동산 정세 4법. 정세만 해도 4법이나 있어요. 종합부동산법 있죠. 소득세법 있죠. 지방세법 있죠. 법인세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세금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기에다가 재산세는 안 올랐습니까? 재산세도 엄청 올랐죠.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요,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이 많지만 1주택자에게는 세금이 없다, 정세가 없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지 1주택자를 정세하기 위해서 올렸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산세가 대부분 30%씩 다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안 오를 수가 없죠. 이거는 그야말로 눈에 딱 보이는 건데 정부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1주택자는 안 올랐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매번 미사여구나 감성이 섞이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니까요. 자, 제가 여기에서 중앙일보에서 나온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이러면 목동에 아파트들 많죠. 여기에 전용 70제곱미터에 사는 1주택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1주택자는 은퇴생활자입니다.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당연히 안 올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은요 199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복도식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딱 받아보니까 무려 말입니다. 84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84만 원. 엄청난 증가세 아닙니까? 2016년만 하더라도 42만 4천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 84만 8천 원이에요. 겨우 1년, 2년, 3년, 4년 만에 지금 거의 더블이 됐죠. 더블. 배가 됐습니다. 배가. 이게 말이 돼요? 4년 만에 배가 됐다니까요. 2017년만 하더라도 9.66% 조금밖에 안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46만 5천 원이었는데 2018년 51만 1천 원, 2019년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올렸을 때예요. 30% 올랐잖아요. 30%. 그래서 66만 7천 원인 겁니다. 66만 7천 원. 66만 7천 원. 그런데 지금 2020년에는요. 84만 8천 원입니다. 27.1%나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30%라고 써여 있잖아요. 이 30%는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올랐을 때 세금, 세부담 상한선이 30%예요. 50%가 올라도 30%만 내면 되는데 이 30%가 됐다는 뜻입니다. 4년 만에 딱 2배 올라온 거 아니에요? 딱 2배? 안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은퇴생활자예요. 은행에 다니다가 빨리 은퇴를 해서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돈이 월 70만 원입니다. 월 70만 원. 47세에 일찍 퇴직을 해서 만 55세부터 앞당겨서 수령을 했으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월 7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초등학교 등교 차량의 도우미로 알바죠.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지만 이 재산세가 늘어나는 게 너무 무섭다. 한 해 재산세가 제 2달치 연봉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는요. 7월에 납입하는 게 이렇고 9월에 또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84만 8천 원을 2번을 낸다고 해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닌 돈이 되는 겁니다. 장난이 아닌 돈. 이분 입장에서는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주고 이렇게 같이 산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도 봐주고 가족끼리 자주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 결국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 진짜 절실해요. 절실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엄청나게 2배까지 올랐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런 아쉬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정부는 계속 이야기해요. 심지어 피해가 없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국토부나 서울시가 실제 발표한 것을 보면요. 재산세가 30%가량 오른 가구가 2017년이에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요. 4만 541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57만 6,294가구예요. 14배나 늘었어요. 14배. 14배. 아니 이렇게 통계가 뻔히 나오는데 그걸 거짓말한다니까. 야, 정부의 거짓말이라는 거 이건 무섭죠. 무섭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진짜 오래 해봤지만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정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해. 진짜 이상해. 부과된 세금만 하더라도요. 2017년인가요? 이때는 313억 2,4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8,429억 1,858만 원이 27배나 늘었습니다. 27배. 아니 이게 통계가 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정부는 피해 없다고 이야기하고 여당은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고 참 웃기죠. 진짜 웃기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현민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라는 또 얼마나 난리가 나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4년 낀 아파트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전세라는 지금 난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는 존중받는 사람이 있고 존중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지난번에 의사들 파업을 했을 때 간호사들 두둔하면서 의사하고 갈라치기 했잖아요. 저는 그 상황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국가의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재인 저는 이렇게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다가 욕도 안 써봤습니다. 저는 제 방송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꼭 존칭을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당장 한나라의 지도자이자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존중 못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세입자는 존중을 받고 집주인은 존중을 못 받고 뭐 이런 큰 개념인가요? 30, 40대나 5, 60대 갈라치기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저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정치 영역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정책이 표 계산을 한다는 것, 진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치공화국이 돼가고 있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정치가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금융에도 정치가 들어갔고요. 교육에도 정치가 들어가고 있고요. 부동산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국가 재정에까지도 정치가 들어와서 모든 게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 논리에서 움직이면요, 돈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표가 있는 곳에 돈이 써지기 때문에 재정의 낭비는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데 1주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볼멘소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안타까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저는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